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이라는 강의를 생소하게 듣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2주차 강의 내용을 서머리해서 올려드리기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출석과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은 10개 영역의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의사소통 능력을 교과목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 능력이라는 것을 초면에 사람들이 못 알아봐 주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 때문인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회사의 방침인지는 몰라도 구인할 때 스펙보다는 직무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다는 거죠. 물론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어느 정도의 회사는 입사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직무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합체라는 생각으로 그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지원하기도 할 테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 능력은 무엇일까요? 사실 모든 직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문과 나와서 영문과 나와서 갈 수 있는 어떤 곳, 이런 곳이 아니라 간호과나 방사선과, 뷰티케어과처럼 특정한 과를 졸업을 함과 동시에 전문 면허를 갖게 되고 그 면허를 통해서 취업하게 되는 그러한 특정 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을 우리는 직무 수행 능력, 잠깐만 쓸게요.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직업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이런 것처럼 어떤 직업이는지 어떤 직종에 상관없이 누구든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을 우리는 직업 기초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을 선택한 것이고요.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그 기초라는 의미 때문에 낮은 수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베이직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드시 필요한, 누구나 갖춰야 하는, 누구나 기본적이면서도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소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강의를 항상 마치고 나면 아쉬운 것들이 이 강의만 들어서는 여러분의 의사소통 능력은 절대 키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실생활에서도 계속 실천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생활에서 직업 생활을 수행하는 것처럼, 혹은 아르바이트든 어떠한 이 공통적인 사회에서 이 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절대적으로 향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2명 이상, 2명이나 2명 이상의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메시지, 이 메시지 형태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대화가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 있고 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교환할 때 상호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일 경험이 조직이 됐던 실제 본인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의사소통력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의사소통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의사소통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사회가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에서든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라는 개념 자체가 둘이나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이때 서로 의견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종종 이 부분이 개인차가 있겠지만 너무너무 어려워하거나 또 아니면 어려워서 조직생활에서 두려움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읽었던 부분인데 내용의 본 내용으로는 일방적인 지시 그리고 통보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패턴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너무 힘들다. 그거는 조직 내 의사소통의 장애가 조직의 생산성이나 창의성을 먹고 있다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한 결과 이런 내용을 꺼내놨어요. 그러네. 회사에서는 일방적인 지시나 통보가 필요한 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조직 내 의사소통의 장애는 결국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시키게 되고, 사기가 저하되면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직원인데 직원들이 일을 하기 싫어하게 되고, 동기가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회사의 기반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회사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조직의 성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본인 거죠. 기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까지의 소통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소통의 습관을 조직 내에서 자리 잡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눈 거는 뭐였어요? 나 혼자 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함께 공동적인 고민을 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소통의 방향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통이라는 거죠. 이것이 갖고 있는 게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개념.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 자체의 개념을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활동지에다 작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다고 했어요.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지식만 전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에게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옳고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 그르다, 틀리다 라는 선입견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런 소통의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의사소통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적은 다음에 이거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생각하고 고치고를 반복하는 과정에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직업생활에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이거는 분명하죠. 불분명하진 않죠. 하지만 나는 분명히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까지 이어졌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나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하고 있는 소통의 방법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각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갑질이라는 관점에서의 문제가 많이 두드러지고 있죠. 이것도 이러한 의사소통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전에는 그렇게 해왔고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나 때는이죠.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적 병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호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그런 그대로 본인이 이렇게 소통해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는 소통의 양방향성을 갖고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이 아니고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하고 소통의 방법을 찾았다 하더라도 내가 속하는 사회, 그 조직에서는 그 조직이 원하는 의사소통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의사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의사소통을 잘 하는 능력,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전달하기 위한 지식을 갖춘다든가 기술이나 태도에 어우러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나 태도나 이런 것,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잘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소통이 뭔지라는 것을 개념적인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하겠죠. 뭔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는, 소통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메신저 역할을 하는 도구가 어떤 것인가, 종이가 되는지 아니면 말로 하는 것인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글로 전달하게 되고, 글로 전달하게 되는 것은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고, 말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은 의사 표현력, 그리고 경청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의사 전달과 상호 교류. 우리가 많이들 의사가 전달했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의사소통의 개념은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과 메시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와 송신자. 근데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수신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다시 한번 말하는 사람, 화자, 송신자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까지, 그것이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것까지 하진 않고 내 말 알아들었어? 까지로 정리를 하게 되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파악하고 있는 것까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행동하고 습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좋은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 경험에서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을 의미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 일 조직 안에서 내 지위가, 내 자리가 공고하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그 위치, 장소,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직이라는 것 안에서의 의사소통은 바로 생산성, 조직의 생산성이 평가되는 거죠. 이것이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건 조직원들이 하는 거고, 이 조직들 간에 일어서서 결국에는 이익 창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그게 회사의 존재 가치 아니겠어요?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을 잘 못해서 직원들이 기분이 나쁘고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동기가 저하되면 결국엔 조직에서 일을 하는 주체들, 그 주체들이 직원인데 이 직원들이 궁극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낮추는, 저하시키는 그러한 일에 앞서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게 상사의 어떤 지시성, 의사소통 그런 것의 부재라고 한다면 직원들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상사의 움직임만, 상사의 소통의 방법만 다시 한번 바꾸게 되면 훨씬 달라지는 회사 분위기를 유추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조직사회에서 융화시키고 조직을 더 탄탄하게 하는 역할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직원들의 사기, 직원들이 일을 하더라도 기분 좋게, 즐겁게,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걸로 본인이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사기 진작이라는 건데, 이 사기 진작은 누가 해내요? 본인들이 스스로 하진 않죠. 윗사람의 어떤 행동 하나에 의해서 고래도 춤추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뭐 상도 있고 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라도 기분이 좋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그냥 정보 전달, 뭐 지식 전달, 아니면 무슨 훈계, 저 사람 또 시작이야, 잔소리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이제는 일부여야 하고 구성원 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설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 경험에서 의사소통은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구성원 간의 공감대가 증가가 될 수 있고 팀워크가 향상돼서 결국은 능률로 이어지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종국에서는 회사의 모토인 이율이 창출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조직에서, 대부분의 조직에서 투자를 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람들과 의사소통, 이런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면 아마 더욱더 좋은 조직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어로 하는 의사소통, 문서로 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례가 어디 갔지? 사례를 적어놓은 게 없네요. 자, 이 사례는 우리가 했어요. 그 S회사의 회장님이 K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나눴던 얘기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PR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 나눈 것 중에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다양한 사업이 발현이 됐고 뭐 무너지는 사업도 물론 있었지만 그 중에서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주문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오고 가는 오고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고 그로 인해서 배달업이라는 것이 앱이라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됐다. 더 많아졌다라고 했었습니다. 앞에 그 말씀드린 그 PR 관계된 글쓰기 그게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회장님의 이 PR 업무 역시 서면으로 하는 것, 문서에 대한 의사소통이 필수라면서 글쓰기 실력을 강조했었죠. 그렇다면 의사소통의 종류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 이외에 시험 문제는 패스하고요. 여기 있었구나. 패스하고요. 의사소통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종류를 찾아보자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례인데요. 활동지에 되어 있죠.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교의 학비를 보태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일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일단 핑계를 댔고요.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전일 주문한 대로 정확히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것을 파악을 잘 못해서 혼났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본인이 뭐 필요한 것과 이렇게 인수인계할 내용들을 적었는데 그걸 적는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컴퓨터 앞에 붙여놨는데 못 봤나 보다라고 이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핑계를 댔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그 메모를 봤는지 물어봤더니 엉뚱한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실수로 말한 말에 대한 이제 메시지 전달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것이 안 했다는 거죠. 의사소통 방법으로 이 친구가 어떤 거를 썼죠? 네, 메모지라는 걸 썼고요. 전화를 이용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요. 메모는 소위 말하면 이제 문서를 통해서 글을 쓰고 그 글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것이고 전화라는 것은 물론 메시지에 의한 전화 통화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전화 통화 자체만 전화라는 것도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죠.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나온 것들은 물론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뭐 보도자료도 아니고 보고서나 공문서는 더더욱이나 아니고 기획서도 아니죠. 아마 취준생들이 많이 하는 것이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이런 걸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미 작성된 문서를 이해도 해야 되겠고 또 잘 작성하기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과 관련돼서 만난 사람들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적절하게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게 되고 그 의사 표현한 것에 대해서 경청을 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일단은 이 글에 대한 이해 능력 제대로 이해를 해야 제대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듣는 걸 잘해야지 말도 제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문서적인 의사소통과 언어적인 의사소통 두 가지로 나뉘었다. 자, 문서적인 의사소통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언어적인 의사소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종류로는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메모를 작성을 했다 하면 문서 작성 능력이고 그건 더 세분화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문서적인 의사소통과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차이예요. 문서적인 의사소통을 했다 라고 쓰고 그 옆에 문서 작성 능력인 거고요. 업무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를 했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의사 표현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화는 어때요? 혼자서 말하는 발신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었는지 한 번 더 체크하게 되는 그런 통화 방법인 거죠. 소통의 방법인 거예요. 고객사에서 보내온 수치 확인서, 수치에 내가 받아드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예요.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도 이해 능력, 문서 이해 능력이 여기에 속할 것이고요. 수치 확인 문의 전화 어떻게 받았는데 이거 맞습니까? 하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의사소통. 거기에다가 더 좀 세분화시킨다면 의사 표현력과 경청 능력까지 같이 융합되는 그런 소통의 방법입니다. 업무 지시하는 메모 작성,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도 문서 작성 능력이고 업무 지시 메모 확인 이런 것 메모 확인은 문서 작성 능력 이해 능력이 해당이 되는 거죠. 말을 하고 보니까 그래서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에는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이 있다. 확인하는 것은 문서 이해 능력이고 작성하는 것은 문서 작성 능력에 해당이 된다. 종류는 아직 자세하게 한 건 아니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가 뭐가 있어요? 메모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문화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있고요.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이제 추후로 여러 종류에 대한 메시지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올 때 한 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서가 의사소통이 왜 필요하지? 내가 말하는 것과 말한 것에 대한 상대가 들었나 안 들었나 이것만 알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아니면 듣는 사람의 지금의 상태까지도 알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 최고의 전략가로서의 그런 소질을 갖고 있다. 능력을 갖고 있다. 함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낌을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사이의 차이를 알고 있어라.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을 해요. 화자로서 전달을 하면 이 수신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걸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근데 나의 생각과 달리 내가 전달하고 하는 것까지만 하고 말았다면 이 사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까지는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한 사람이, 전달한 사람이 책임까지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정서, 상대방의 정서까지도 이해를 하고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 사람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까지 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하다. 어느 면에서 직장 생활에서 내가 내 자리를 공고하게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유익한 방법이다. 자신의 느낌에 대한 책임 수용하기, 이거는 말하는 방법이에요. 조금만 다르게 우회적으로 어떤 사람은 돌려서 말하는 게 굉장히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뜻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이게 눈을 보면 알죠. 얼굴을 보면 갸우뚱하는 얼굴이 있어요. 그럴 때는 충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주어를 마지막에 얘기한다. 그리고 급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먼저 주어를 얘기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 목표를 먼저 얘기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가장 서로 이해관계에 있어서 편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면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그 내용 중에는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게 이러한 이해 능력, 작성 능력 이런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상당한 수련이 필요하게 될 거란 예상을 하게 되는데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목적에 맞게 문서를 시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성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대면으로 뵙겠습니다.